네, 이 자리에 어렵게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 김용균 씨 부모님께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자, 아버님, 어머님 먼저 아드님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어렵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아드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좀 저희가 함께 기억해 주었으면 하는 모습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어려서부터 참 착하고 이쁜 아들이었습니다. 누구한테도 해도 끼치지도 않고 반듯하게 제가 저 혼자만 생각이 아니고 여기저기서 다 그렇게 말들을 해주셨어요. 바르게 컸다고. 착하고 예쁘고 예. 바르게 큰 아들. 예. 아버님도 생각나는 추억, 지금 이런 모습은 함께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신가요? 아직도 이렇게 죽었다는 게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껴안고 방에서 이렇게 뒹굴고 하던 생각이 막 죽음에 대해서 너무 힘들게 하고 이렇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서 오늘 이제 서울까지 올라와서 기자회견에 참석을 하시고 저희 스튜디오에도 나와 주셨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있으실 거예요. 먼저 어제 아드님 작업하신 현장에 직접 가보셨다고요. 아들이 일하던 곳을 그대로 따라가 봤습니다. 주변에서 만류를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대로를 보고 싶었습니다. 갔는데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런 데도 이렇게 안 좋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우리 아들이 그런 데서 일했다는 게 참 엄마로서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제 자식을 이런 데를 보냈고 밥 먹고 잠자고 그랬다는 게 정말 마음 편하게 그렇게 지내고 우리 아들 이런 데서 일하고 있는데 정말 아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아드님은 일하는 동안 힘든 내색하지 않고 씩씩하게 잘 적응하는 모습을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있었군요. 예, 저는 애가 그렇게 그냥 점검만 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일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더라고요. 많이 위험한 환경이었고. 그 따라가는 내내 이렇게 조그만 밀폐된 공간에 그걸 열어서 삽으로 그 탄을 꺼내서 위에 올리고 그런 그 여는 곳이 너무나 많이 가는 곳곳마다 너무 많았습니다. 그걸 하루에 3번씩 돌아야 된다고 얘기 들었는데 저는 그게 혼자서 할 일이 전혀 혼자서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한 10명 저 혼자 탄을 한번 그걸 이렇게 옮기는데 하나를 옮기는데 반나절이 걸릴 것 같은데 그 문을 열어서 그 위험한 걸 꺼내갖고 진짜 네. 한번 꺼낼 때마다 그 위험도가 그냥 바로 딸려가면은 그냥 사람이 죽는 건데. 네, 지금 저희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 작업 공간에 어머니께서 다 따라가 보신 거예요. 아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을 했는지. 예. 가면서도 너무 지저분하고 할 일이 너무 많고 애가 짬이 하루 종일 12시간 일하는데 짬이 안 났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힘든 일 하시고 또 몸 가누기조차 힘들 정도로 지금 아버님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아직도 말씀을 하시는데 한파를 뚫고 오늘 서울까지 와서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이 가장 하고 싶으셨습니까? 부모로서 너무 미안하고 한스럽습니다. 저희가 이런 곳을 일하는 데라고 보냈고 전혀 진짜 저는 모르는 상태에서 아들은 그냥 괜찮은 일자리라고 얘기하고 어려운 것도 해봐야 된다고 얘기하고 저번에 한번 휴일이 한 2, 3일 생겨서 왔는데 왔다 갔다 너무 시간도 걸렸어요. 그래서 자주 오는 것도 잘 못하고 와서 힘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두면 안 되겠냐고 그랬는데 그때 아들은 내가 힘든 것도 좀 참아가고 그리고 환전 원래 목표니까 거기서 경력을 좀 쌓아갖고 그래서 자기 목표를 이루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 좋은 회사 가려고 예. 고생하는 기간이라고 아드님은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셨군요. 마지막으로 아드님 그럼 언제 집에서 보셨어요? 그때가 마지막이었어요. 네, 마지막으로 집을 찾은 게. 예. 그리고 이제 그냥 폰으로 이제 영상 통화하고 그리고 그냥 카톡으로 이야기하고 네. 오늘 많이 힘드셨을 텐데, 네, 말씀하세요. 많이 아껴주고 그러고 싶은데 많이 만져주고 보담아주고 싶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해주고 싶고 평생 같이 살고 싶은데 없어요. 저는 우리 아들을 이렇게 만든 사람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들처럼 다른 애들도 이렇게 위험한 곳을 오늘도 계속 일한다고 들었는데 또 용균이 같은 애, 그런 애가 나올까 봐 그렇게 죽음으로 또 나올까 봐 너무 겁나요. 아직 너무 젊은 애고 할 일도 많은 애고 좋은 즐거운 일도 많아야 될 애들인데 그렇게 안타깝게 가는 그런 걸 진짜 보고 싶지 않습니다. 누구한테나 자식은 금지우고 키웠을 거고 저처럼 그런 아이들을 다른 부모님도 겪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실이 이렇다는 걸 정말 비참합니다. 아드님은 생전에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화를 나눠달라 이런 피켓 시위에 동참을 하기도 하셨고 그런 뜻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슬픔만을 느끼기에도 정말 벅차신 상태에서 이렇게 힘든 일을 부모님께서 나서서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정치인들 빈소 많이 찾고 또 조의를 표하기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시민사회 수석도 빈소로 보내서 애도를 표하셨다고 해요.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예. 근데 저희가 여기 서울에 올라올 예정 오늘 바로 한 게 아니고 며칠 전부터 했는데 거기 가서 빈소
찾는데 우리도 없는데 거기가 왜 갔는지, 도대체 왜 거기를 갔는지. 부모님을 찾지 않고 예, 부모님이 안 계실 때 예. 무엇 때문에 거기 갔는지 저 모르겠습니다. 직접 만났다면 부모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으셨죠? 따지고 싶었습니다. 나라의 책임자들이 이런 공공기관에 이렇게 은폐돼서 숨기는 불법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이런 곳에 우리 자식을 보내게끔 만든 나라의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이런 환경을 주어지게 한 원청, 그 사람들을 명명백백히 나쁜 걸, 그런 걸 다 밝혀서 네. 책임을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하고 벌을 받고 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아드님이 일하시던 현장을 어제 다 다니면서 목도를 하셨고,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기본들이 지켜지지 않는 환경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보셨고, 그에게 대해서 직접 묻고 싶은데 하필 부모님이 안 계신 시간에 이제 조문을 오셨어요. 그리고 와서도 이제 관계자분들 또 유족분들과 실랑이가 좀 있었다고 하던데 그 얘기도 전에 들으셨습니까? 예. 그땐 좀 정말 서운하고 화가 나셨죠? 정말 그냥 인사치레 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보기엔 아무것도 알고 온 게 없던 것 같았습니다. 그냥 이거는 형식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구체적으로 이 아드님이 다니던 회사 또 원청 업체 또 우리 정치권이나 청와대에서 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길 바라고 오늘 스튜디오까지 나오시게 됐어요? 다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나라에서 경영 살림하는, 나라 살림은 맞는 윗분들이 다시는 이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여기서 아버님, 어머니 괜찮으시죠? 잠시 전화 인터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대책위 쪽에서 직접 유족과 대책위 쪽에서 좀 질문을 해달라 요청을 하셨고요. 괜찮으시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산업보건안전법 개정안,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이라고 부르죠. 이 법안을 공동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의원님입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우원식입니다. 네, 지금 스튜디오에 고 김용균님 아버님, 어머님 나와 계시고요. 네네. 예, 말씀 들으셨죠? 네. 어쨌든 뭐 국회의원 가운데 제일 먼저 빈소를 찾으셨던 것 같은데요. 특별한 인연이나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이 발전 사업장의 비정규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발전 사업장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여름에 그 사고가 난 서부발전 현장에 가서 현장을 보기도 했고, 네.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이 문제를 제기해서 발전 사업장의 산재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 네. 결국은 위험을 외주화한 것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인데,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서 위험의 외주화를 막아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그 문제에 의원님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 해왔죠. 예, 제가 그럼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네. 위험의 외주화 방지 법안이 발의된 지 2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네. 이 법안 처리가 안 되고 이런 참사를 되풀이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이 문제가 법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네. 물론 이제 법은 저도 내고 또 정부에서 최근에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 법을 내기도 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야당들이 그 법 통과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원치 않고 있기 때문에 법안 소위에서 제대로 논의가 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법안이 계속 걸려 있는 거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예. 또 하나 측면은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그리고 성의 있게 다루지 못한데 그 책임도 있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구의역 스크린도어에서 사건이 있었고 그때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가 됐거든요. 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1년 반 전에 이 공공 부분에서 정규직화 원칙을 분명하게 했죠. 공공 부분에서 정규직화 원칙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해당하는 업무, 그러니까 이를 네. 허술히 하면 국민의 생명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업무, 뭐 전기나 가스나 교통이나 이런 거 있을 수 있고, 네. 또 그 일이 위험해서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즉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유해 위험 업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규직화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 정규직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습니다. 이게 이번에 근데 돌아가신 김용균 씨가 해당되는 일이죠. 해당되는 일이죠. 근데 예. 이 일이 원칙을 밝힌 지 1년 반이 되도록 아직도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한 겁니다. 원칙은 그러니까 세워졌는데 법적으로는 지금 규정이 법제화가 안 된 거잖아요. 법에서 이 법은 뭐냐면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서의 사고에 대해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책임을 강화하면 이 위험의 외주화를 하는 데 있어서 그야말로 재해에 대해서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원청 사업자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그 전기를 마련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거보다 좀 더 나가는 것은 위험의 외주화를 외주하지 않고 그것을 직접 고용을 해서 정식화를 해놓으면 외주화가 아닌 거 아닙니까? 이거는 사실은 우리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정규직화 원칙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빨리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발전 사업자들이 이 일을 아주 태만히 하고 논의를 빨리 진척시키지 않은 겁니다. 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 당이 나서서 그리고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짚을 생각입니다. 네, 이 부분은 돌아가신 김용균 씨가 계속해서 정부에 요구를 하셨던 부분이고요. 야당의 반대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부와 여당이 충분히 완전히 최선을 다해서 의지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반성의 말씀도 해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내일 광화문 분명한 건 제도 문제인데요. 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야당들이 정말 좀 같이 해줘야 됩니다. 이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해당하는 업무고 산업안전보건법뿐 아니라 생명안전 업무 종사자의 직접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이것을 통과시켜줘야 됩니다. 네. 이제 더 이상 다른 것하고 연계해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국회가 해결해야 되고 국회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야당들이 도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저희들이 낸 법에 대해서 야당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네. 내일 광화문 광장에서 추모 행사가 있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고 김용균 씨 추모 행사 그리고 하청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와 여당의 직접적인 응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오원식 의원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노력을 우리가 지금부터 더 해보겠다. 어떤 대답을 부모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부모님들 저도 이제 내려가서 뵀는데요. 용서할 수 없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자들을 분명하게 밝혀달라. 그리고 그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달라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우선은 진상조사가 꼭 필요합니다. 2인 1조에 관해서 규정도 있는데 내부 지침이 있는데 이게 왜 안 됐는지 이것을 막아줄 그 풀 코드가 있었는데 이것만 당겼으면 해결되는 거였거든요. 예. 또 경찰 신고가 1시간이나 늦어졌어요. 그거 왜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수습한 직원에게 그 상급자가 언론에 말 조심해라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은폐 의혹은 없는지. 네.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저희 당의 민생연석회의라고 하는 것이 구성되어 있는데 민생에 네.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를 의제로 삼아서 해결하기 위해서 당 전체가 당 대표부터 나서서 하고 있는 회의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의제로 삼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노동분과에서 하기로 했는데 우선 제가 책임지고 이 조사에서부터 대책을 세워나갈 것이고요. 그래서 경찰 노동부 조사도 살피고 당정 협의를 통해서 정부의 책임도 묻고 네. 그리고 대책도 세워나갈 생각입니다. 네, 진상 조사를 하고 정부의 책임도 묻고 대책도 세워 나가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의원이었습니다. 이 법안 처리 또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저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오늘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원식 의원님 말씀 또 약속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머님? 좀 응답이 되셨나요? 예, 믿고 싶습니다. 저분 말씀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믿으신다고 하니까 우리 정치권에서 약속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아드님 발인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죠? 마지막으로 혹시 아드님께 하고 싶은 얘기, 또 저희가 그 얘기를 같이 들어도 되는 얘기가 있겠습니까? 아이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하라고 이렇게 팻말을 들고 있는 거 정말 살아서 못 이룬 꿈 죽어서라도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이가 못 이룬 꿈이니까 우리 부모라도 나서서 그걸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에 원청 사람들을 다 머리 숙여서 사과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도 원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나마 조금이라도 아이가 조금이라도 위안이 된다면 저는 지금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습니다. 위안이 된다면 예. 부모님께서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고 오늘 서울까지 올라오셨습니다. 아버님도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이 사회에 은폐 의혹이 만연되고 있는 이 사회를 정부 관계자나 여야 관계자분들이 좀 몸소 좀 느껴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아들, 딸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좀 힘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오늘 어려운 자리 나와서 이야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아드님 고 김용균님의 명복을 비겠습니다. 가시는 길 외롭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생각하고 애도하고 또 말씀하신 우리 사회 구조적인 문제 해결하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해서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